다음 이원섭 서부권 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원섭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서부도청 개청 1주년은 홍준표 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고 또 서부 도민들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사실은 저희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하고 서부 대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을 직접 세 분을 만나서 건의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역사 이래로 이렇게 한 가지 정책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거의 예가 없을 정도로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규일 부지사 그리고 오늘 패널에 참석하신 최재형 과장이 한 달에 몇 번씩을 정부 재정청사에서 국토부 KDI를 방문해서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 노고도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서부도청이 출범할 당시 최구식 부지사하고 같이 120명의 교수 자문단을 구성해서 교수들이 대정부 건의를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진주 상공계 그다음에 서부권 발전 협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 기관단체 그리고 도의회 또 시의회까지도 전부 다 서부 대개발에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철도 사업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민원 사업이 돼가지고 지자체에 있는 장차관들을 장차관들이 지자체에 있는 지사나 부지사를 만나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조길 부지사가 국토 이차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국회에 10명, 국회의원 10명하고 국회 철도 포럼하는 데 가서 조길 부지사가 정부 재정이 어려우면은 민자라도 해주라는 그런 강력한 권고가 오늘의 어느 정도의 동일선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방 사업이 비시를 맞춘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업들, 특히 이제 이런 철도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 정책 사업인데 국회의원이 앞장을 서고 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가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남부 내륙철도는 경상남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철도 사업 문제만큼은 이 남부권, 경상남도 서부권이 절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에도 봐도 당초에 아까 이전 박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가 SOE 사업은 정부 예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이고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성종문 과장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춘천 속초가는 자기들이 30년 사업이라고 수군 사업을 이뤘다고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했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철도는 50년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상북도의 금년도 예산 편성이 보면은 경북 영천에서 충북 단양간 중앙선 복선, 포항 울산간 동해 남부선 복선, 포항 삼천간 동해 중부선 이 철도 사업을 정부 예산을 보니까 1조 8,500억이 경상북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도 보면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강조 목포 구간에 당초에 정부 예산이 올라갈 때는 75억으로 올라갔는데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1,385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1,460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 주성영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왜 이런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지 대해서 늘 제가 신문에서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늘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비시 문제입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비시를 높이기 위해서 노선 설계에서 터널을 뜯고 교량 가설을 가능한 줄이면서 이거를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부 내륙철도 비시가 한 5에서 약간 넘어서는 5.1 정도 되는데 원주 강릉선은 0.29, 전라서 복선은 0.14, KTX 호남선은 0.49 전부 다 남부 내륙철도보다는 비시가 낮는데도 다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철도가 이 정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거의 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늘 또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지방 사업에 있어서는 이 비시를 설정하는 부분들은 좀 별도로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이재원 박사님께서 그 남부 내륙철도 관련하고 발제문에서 관계되는 몇 가지를 제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7월 6일 날 국토부가 정부에서 지금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또 그 뒷날 운임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임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가 지금 내놓은 게 뭐냐면은 일본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철도는 그 역세권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익성을 개발하게 되면은 약 한 30% 내지 40%가 운임 수입을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철도를 지금 그 국토부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일본이 한 6개 노선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노선 3개 노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동해 노선, 일본 동일로 노선, 일본 서일본 노선을 했는데 이 3개 노선들은 전부 다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남부 내륙 철도와는 조금 상이합니다. 일본 철도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일본 그 규슈 대학의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 일본의 홋카이도 노선이라든지 저 밑에 구시우에 있는 시코쿠 노선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노선이 남부 내륙 철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남부 내륙 철도를 민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취약 지역에는 별도의 특단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미리 저희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국토부에서 정책교 팀장님, 그 김시홍 교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하신 그 이재원 박사님, 이분들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재원 박사님은 저번에 보니까 9월 7일 날 그 정책 토론에 나가서 새로운 송도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가는 새로운 민자 노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또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은 또 남부 내륙 철도는 그 우선순위 밀리기 때문에 좀 더 이 취약진 지역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